이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공구를 손에 쥔 건 겨우 7살 때였습니다. 당시 그의 집은 시골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있는 작은 목조주택이었고 집 바로 옆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한 작은 공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공방에서 하루 종일 쇳조각과 나무를 깎으며 부품을 만들었고 밤늦게까지 기계를 손질했습니다. 밖에서는 벌레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공방 안에서는 늘 망치질과 줄질 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책을 보거나 구슬치기를 할 때 그는 공방 한 구석에서 아버지를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종종 그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누군가의 목숨을 살린다. 만들 땐 항상 그걸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은 그에게 단순한 기술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생의 좌표가 되었습니다. 소년이 되자 그는 자연스레 아버지의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못을 정리하고 톱질을 돕고 나사를 닦았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배었고 손톱 밑에는 늘 쇳가루가 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손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그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비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총기의 내부 구조, 전차의 엔진, 레이더의 회로, 매일같이 부품을 만지다 보니 전장에서 장비가 고장나는 순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훈련 날 그가 속한 부대의 장비가 한 번에 멈췄습니다. 단 하나의 부품이 깨졌을 뿐이었지만 훈련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작전 장비의 한쪽 모서리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 부품,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저녁 후 그는 아버지가 남겨준 낡은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공방 한쪽에는 먼지 쌓인 설계도와 오래된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다시 나사를 돌리고 쇠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수입되는 첨단 부품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만드는 제품은 값싼 대체품 정도로만 취급받았습니다. 첫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그가 만든 부품은 국가시험대에서 단 30분 만에 파손됐습니다. 심사관 중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일본 제품 쓰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공방 한가운데 앉아 아버지의 오래된 망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다짐했습니다. 해외 제품보다 뛰어난 걸 만들겠다. 아니, 전 세계가 인정할 걸 만들겠다. 그는 전국을 돌며 부품과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군수창고에서 폐기된 장비를 사서 분해했고 해외에서 쓰이는 최첨단 부품들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해외 유명 제품들이라도 극한의 환경에서는 버티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열기, 북극의 한파, 바닷속의 수압. 그 모든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 수백 번의 실험을 거쳤습니다. 실험은 잦은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부품이 폭발하듯 깨지고 기계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조건을 하나씩 돌파했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5년. 마침내 그는 완벽에 가까운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만든 부품은 기존 해외 유명 제품보다 내구성이 2.5배 이상 뛰어났고 반응 속도도 월등했습니다. 국가시험대에 오르던 날 시험장 안에는 외국인 기술자와 군 관계자들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가운데 부품은 혹독한 테스트를 견뎌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끝나자 한 외국인 기술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 부품은 즉시 우리 군에 채택됐고 곧이어 해외에서도 계약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첫 생산품 500개를 무상으로 우리 군에 기증했습니다. 이건 나라를 위해 만든 겁니다. 돈은 나중입니다. 그의 발명품은 전 세계에서 K표준이라 불리며 각종 전쟁과 분쟁 지역에서 병사들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해외 군수박람회에서 미국과 유럽의 대표 기술자들이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류에게 승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건 나 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술자 모두의 승리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작은 공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영웅 발명가라 불렀지만 그는 끝내 자신을 부품 만드는 사람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군 장병들은 그의 영정 앞에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교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은 이들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걸쳐 만든 발명품으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도 우리 기술과 우리 사람들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가 만든 부품이 처음 세계 무대에 등장한 건 아부다비 국제 군수박람회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첨단 무기들이 전시된 그곳에서 그의 제품은 구석진 작은 부스에 놓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이나 거대한 전시 구조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된 나무 테이블 위에 놓인 손바닥만 한 부품 하나. 처음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연이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박람회 측이 준비한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일본, 독일, 미국의 유명 제품들이 차례로 파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동안 그의 부품은 끝까지 작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45도의 사막 열기, 영하 40도의 냉동 챔버, 그리고 소금물에 72시간 담근 후에도 심지어 심사관 중 한 명이 장난처럼 망치로 내리쳤지만 부품은 오히려 더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한국 제품이라고. 외국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람회 공식 SNS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한 무명 발명가, 세계 군수업계의 판도를 바꾸다. 다음 날 미국의 군수 전문 매체 디펜스 월드는 일면에 그의 사진을 실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양복도 아닌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이 작은 부품이 세계 최강국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그날 오후 미군 장교 한 명이 그의 부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품을 집어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군도 이걸 써야 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합시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나라는 이미 충분한 물량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걸 쓰려면 우리 기술자들과의 공동 생산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조건은 해외 군수업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술을 단순 하청으로만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쥔 상태에서 계약을 해야 했으니까요. 계약은 결국 그의 조건대로 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전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한국 기술, 서방 군수 체계의 심장부의 진입, 메이드 인 코리아, 전장을 지배하다. 그 무렵 그는 다시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언론은 화려한 인터뷰를 원했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대신 멀리서 온 한 젊은 기술자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외 계약이 잘 됐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기술자의 말에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우리 기술이 세계 기준이 됐다는 게 중요하지. 그 해 말 유럽에서 열리는 NATO 군수기술 경연대회에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매년 각국이 최신 기술을 들고 나와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의 부품은 한국 대표로 출전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 그는 발표대에 섰습니다. 유창한 영어도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손바닥 위에 부품을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품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곧 거대한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그에게 대회 최고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순간 대회장 한쪽에 걸린 태극기가 조명을 받아 빛났습니다. 귀국 후 그의 이야기는 국내의 언론에 더 크게 실렸습니다. 한국의 한 작은 공방에서 만든 기술이 세계 최강국들의 제품을 능가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쓰일 기술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부품은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장비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가 멈추지 않는 한 누군가의 생명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을 걸쳐 만든 발명품으로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신은 기술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